안녕하십니까 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네, 저희가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전 여친 와인을 만나게 됐는데 무슨 전 여친이에요? 되게 첫사랑은 라플레르였고, 왜냐면 제가 아톰이 이 와인 진짜 많이 드시고 와요. 많이 마셨죠. 루이 미셸이 이제 그만 먹으라고 아, 네. 뭐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 만큼 와인을 정말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한국에도 열심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제가 2017 빈티지까지는 컬렉팅을 아주 많이 했어요. 17까지. 네, 근데 18은 왜 이 작가님하고 그때 뉴욕에서 출시되고 테스팅했을 때 제가 체리콕 같다고 했잖아요. 너무 진하다고 알코올들이. 근데 어쨌든 뭐 지금도 굉장히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뭐 가격이 또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와인 가격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오르고 10배 이상 오른 것들도 있고, 지금 라로마네 같은 경우는 기본 10,000불 시작해요. 요새 나면. 네. 근데 지금도 최고의 와인을 생산을 하고 있는 아주 멋진 분이에요. 이분이 사실 포도밭을 안 나가서 그렇지, 포도밭 나가면 이제 버건디 생산자들이 그런다잖아요. 와, 왕자님 나왔다. 와인은 되게 명품 와인이죠. 그렇죠. 와인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뭐 축복받은 거죠. 사실은 팔레트나 와인 메이킹에 있어서 제가 이제 와인 메이커를 알아냈거든요, 나중에. 근데 와인 메이커하고 이야기를 안 주고 받은 적이 있었는데 10분 정도. 사실 루이 미셸이 다 컨트롤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원. 포도밭에 안 나가는 거는 자기도 어느 정도 안다. 근데 와인은 모두 루이 미셸이 야, 빼, 너, 야, 지금 오늘 뭐 해야 돼. 다 모든 걸 컨트롤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력 하나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친구죠. 대단한 친구예요. 와인 만든 지 10년 만에 뭐 최정상의 와인에 설 만큼 멋진 와인을 만든 생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와이너리는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베르입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와인은 라 로마네고요. 라 로마네는 도메인 꼼트 리제베르가 소유한 모노폴이고, 포도밭은 0.8452 헥타르의 크기입니다. 로마네 꽁띠의 바로 서쪽에 붙어 있고, 더 서쪽으로는 위에 오레뇨가 위치해 있습니다. 경사도는 약 한 12도 정도이고요. 고도는 275m에서 300m 사이고, 기반함은 그 로마네 꽁띠와 동일하게 프리모 라임스톤이고요. 표토층은 이제 좀 더 잘게 부서지는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네 꽁띠보다 표토층이 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포도나무는 이제 경상문을 가로질러 이제 남북으로 길게 심어져 있습니다. 현재 오너이자 와인메이커인 루이 미셸 리제베르는 2002 빈티지부터 라로마네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부샤르는 2005 빈티지까지 라로마네를 생산해왔고, 2006 빈티지부터는 오직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베르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루이 미셸이 와이너리를 물려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샤 이름으로 판매가 되던 와인이죠. 그건 이제 도멘 포레이가 포도밭을 관리하고 포도도 직접 재배를 하였고, 젖산 발효를 마친 후에 이 부샤에게 오크통을 보내고, 이 부샤에서 이제 추가적인 숙성을 거친 뒤 병입을 하였고, 이걸 이제 2005 빈티지까지 생산을 해왔습니다. 라로마의 역사로 들어간다면, 라로마네는 19세기 초 루이 베레르 장군과 그의 양자인 루이 샤를 리제벨레르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815년과 1826년 사이에 베레르 가문은 0.8145 헥타의 라로마네를 소유하였고, 1930년대에는 지금의 사이즈인 0.8452 헥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벨레르의 라로마네는 2002 빈티지부터 2017 빈티지까지 총 16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빈티지는 2009, 2010, 2015 빈티지이며 2012, 2014, 2016 빈티지 역시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2009년은 저랑 한번 따주셨잖아요, 예전에. 2014도 먹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날 2007도 매그넘 그때 술 취해가지고 따가지고 먹었죠. 맞다. 맞다. 제 작년 생일이었나? 그러니까 그게 2007 빈티지가 매그넘을 그때 3,000불을 안 줬을 거예요. 2,000불 후반대, 산지 오래됐죠. 그래서 따서 찾아봤는데,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벨레르는 2008 빈티지부터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첫 빈티지는 2002 빈티지부터 2007 빈티지까지는 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디스템으로 와인을 만들었지만, 2008 빈티지부터 줄기를 섞어 쓰기 시작하였으며, 2009 빈티지부터 스타일을 잡아 지금의 명성을 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빈티지에 따라 줄기의 사용 비율은 달랐습니다.
빈티지에 따라 최소 15년에서 20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며 2010이나 뭐 2015 빈티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년 이상의 셀러링을 거쳐야 서서히 시음젓기 초입에 접어들 만큼 아주 뛰어난 포텐셜을 지닌 와인입니다. 만약 지금 라로마네를 드신다면 2006, 2007 빈티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과는 스타일은 좀 다른데 그래도 꽤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라로마네의 연간 생산량은 약 한 3,500병 정도고요. 평균 가격은 7,300불대입니다. 그리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12,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로마네 꽁띠보다 생산량은 조금 작네요. 그렇죠. 밭이 로마네 꽁띠보다 작으니까 생산량이 딱 반 언저리 정도 된다고 보여요. 로마네 꽁띠보다 토양 자체가 조금 더 잘게 부서지는 토양이고, 왜 로마네 꽁띠가 이렇게 있으면 로마네 꽁띠보다 경사도가 조금 높잖아요. 살짝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를 건너서 이제 오레온료가 확 경사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유사한 토양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멋진 와인이에요. 진짜 이거 2010년, 15년 제가 지금까지 테스팅한 와인 중에서도 9, 10, 15 다 좋아요. 진짜 2010이나 15는 두 개가 아마 레전더리이지 않을까. 근데 2020이 그렇게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2020. 네, 갔다 오신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겁니까? 아니요. 너무 비싸. 옛날에 3,000불 때면 샀을 건데 지금은 10,000불이 넘으니까 사기가 좀 어렵죠. 라로마네와 관련해서 2015년에 굉장히 흥미로운 이벤트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게 200주년인가 150주년일 거예요. 200주년인가 150주년인데 그걸 기념해서 그 68개의 라로마네를 버티컬 테스팅으로 이제 와이너리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자, 다음 여기 있는 에세조입니다. 도메인 꼼트 리제블라르는 0.6157 헥타의 에세조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60년 정도입니다. 에세조는 11개의 끌리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꼼트 리제블라르는 돌이 아주 많은 끌리마인 레크리오 오빈 블랑슈와 언덕 위쪽에 위치한 샴 트라브라상의 포도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크리오는 석회암과 자갈이 많아서 이제 배수가 굉장히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이 굉장히 어려웠던 1984년 같은 경우에도 수확을 꽤 잘 했던 에세조 중에서도 아주 좋은 끌리마로 꼽히죠. 그리고 재미난 건 이제 제가 2017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꼼트 리제베를 방문했었는데 그때 저랑 저희 파운더 강호준 대표님, 그 다음에 같이 갔던 손님이 브라질에서 오신 수입사였는데 그 브라질에서 이제 굉장히 큰 손인가 보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에세조의 끌리마에 대해 물어보는데 루이 미셸이 끌리마 이름을 몰라서 대답을 못하고 딴 이야기를 하더라고. 네 끌리마가 뭐야? 그러니까 자이하고 같아. 그렇게 하면서 말해서 중간에 제가 이게 레크리오고 블랑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야? 그러니까 얘 내 백과사전이라고 했던 추억이 있네요. 네. 이제 토양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단층은 중앙 부분에 꿍블라시앙 석회가 위치해 있고, 두 번째 단층은 동쪽 끝에 이제 프리모 석회암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벨레의 에세조는 2006 빈티지를 시작으로 2018 빈티지까지 총 13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습니다. 2006이 첫 번째 빈티지고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빈티지는 똑같아요. 2009, 2010, 2015 빈티지며 12, 14, 16, 17 빈티지 역시 매력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 똑같아요. 2008 빈티지부터 스타일의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날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와인도 동일하게 빈티지에 따라 줄기의 사용 비율은 달라집니다.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벨레의 에세조는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이상의 숙성이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워낙 좋은 와인이라 출시하고 바로 드셔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2009, 2010 빈티지를 테스팅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2010 빈티지는 조금 어리긴 한데 2009는 이제 시음젓기 초입에 딱 들어간 멋진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렇게 어려도 맛있는 와인이 숙성이 과연 될까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에세조의 연간 생산량은 약 한 2,500병대이고요. 평균 가격은 3,600불 정도이고 빈티지에 따라서는 4,000불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4,000불 되는 게 뭐 2020, 2015 정도 되겠죠. 자, 다음은 클로드 부조입니다.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벨레는 0.4헥타의 클로드 부조를 임대하여
와인을 만들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60년 정도이고 포도밭은 오가닉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5 빈티지가 첫 번째 빈티지고요. 1년 평균 생산량은 약 한 1,700병 정도이고 평균 가격은 3,400불 정도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5,0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도메인 두 꼼트 리제벨레르의 클로드 부전은 2015 빈티지를 시작으로 2016, 17, 18 총 4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하였으며 2015 빈티지가 가장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는데 16이나 17 빈티지 역시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2018 빈티지는 너무 달콤한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네. 그리고 이 와인은 최소 빈티지에 따라서 10년 이상에서 15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워낙 좋아서 출시하고 바로 드셔도 좋지만 사실 완전 열린 모습은 보기가 좀 이 작가님하고 나하고 그때 작년에 버건디에서 2015 마셨잖아요. 클로드 부조 라큐레르드 본이라고 해서 거기서 그때 한 1,200유로, 1,000유로 정도 준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어리긴 했어요. 좀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었는데 와인 자체는 워낙 좋긴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지 와인들은 바로바로 진짜 보여줘요. 프리메크루도. 근데 그랑크루는 이 집도 사실은 좀 완전히 열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십니다. 자, 다음은 오레뇨입니다. 개인적으로 꼼트 리제베레르 와인들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테스팅한 와인이 바로 오레뇨입니다. 도메드 꼼트 리제베레르는 0.6959 헥타의 오레뇨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면적 1.62 헥타의 약 45% 정도의 크기고요. 전반적으로 포도밭을 고르게 소유하고 있어 오레뇨를 가장 잘 표현한 와인입니다. 이 포도밭은 라로마네가 끝나는 오레뇨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이제 경사도가 좀 가팔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더 높아지지만 포도밭은 동남쪽을 바라보고 있어 이른 아침부터 햇볕을 받아 포도가 잘 숙성되고 서늘한 밤에는 일교차로 굉장히 좋은 에시디를 지닐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토양은 얇은 상층 아래 단단한 석회암이 있어 배수가 잘 되고 뿌리가 깊게 뻗어나가 포도가 뛰어난 집중도와 풍성한 미네랄 캐릭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경사면 높은 곳에 위치할수록 바디감은 좀 모자라지지만 향기에서는 더 화려한 꽃향기가 돋보이는데 이는 토양의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그가 소유한 플랫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로라시오와 실반카띠의 플랫과 맞닿아 있고 서쪽으로는 헤린 로징의 플랫과 맞닿아 있죠. 꼼트 리제벨레는 2002 빈티지부터 오레뇨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2008 빈티지부터 스타일을 잡아 2009 빈티지로 날아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오레뇨 중에서는 독보적인 퀄리티를 보여줬었는데 최근 이제 아르노라쇼가 그에 버금가는 뛰어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르노라쇼가 생산량이 500병이 안 돼요. 2배럴이 안 돼요. 그때는 한 450병. 그러니까 오레뇨는 아예 안 보여요. 샤를라쇼의 가장 보기 어려운 와인은 오레뇨다. 개인적으로는 2002 빈티지를 필두로 2018 빈티지까지 총 17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해보았으며 그 중에서도 2009, 15 빈티지가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 다음이 이제 2012, 14, 16, 17 빈티지 역시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2009년 이후에 생산된 와인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이전에 생산된 와인들도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2009 빈티지 이후에 생산된 와인이 이제 완전히 다른 레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리제베르의 가장 큰 장점이죠. 어릴 때에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출시하고 이제 2, 3년만 지나더라도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제 빈티지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숙성은 필요합니다. 우리 전전치도 와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잖아요. 오레뇨가. 그렇죠. 거의 한 몇백 병 드셔보셨잖아요. 제가 테스트노트 찾은 게 얼마 전에 이거 쓰면서 한 180개였고 근데 그게 2019년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오레뇨만 한 200병 넘게 먹겠죠. 네. 이 중에 네. 최고 빈티지를 뽑는 2009, 2010, 2015 빈티지가 최고였어요. 14, 16, 17 역시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근데 한 개만 딱 고른다. 하나만 딱 고른다. 이게 스타일은 조금 다르지만 2010 빈티지는 화려함과 완벽한 밸런스가 있어요. 그리고 2015 빈티지는 탄탄한 구조감과 파워가 있고 그리고 2009 빈티지는 특유의 우아함이 있고 근데 하나를 고른다?
뭐 지금 먹기 좋은 건 당연히 공구일 거고, 근데 완성도로만 본다면 와 프리마크로 이렇게 잘 만들어 하는 거는 저는 2010 가져왔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2,200병 만들었네요. 올해 연간 생산량은 2,000병대에서 3,000병 왔다 갔다 하고요. 평균 가격은 3,100불대이며 빈티지에 따라서는 4,400불을 상회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포도밭은 오브릴레입니다. 꼼틀 리제벨가 소유한 오브릴레는 0.1157헥타르의 오브릴레를 소유하고 있으며 포도나무의 평균 수령은 약 65년 정도입니다. 토양 상층부 2cm에서 10cm는 젓갈색의 이제 초키 소일과 석회석이 베이스를 이루고 있는데, 동쪽은 또 꽁블레스양 라임스톤이 베이스가 되고, 중앙은 아주 작은 입자들로 구성된 태적암입니다. 그다음에 올리스, 이게 어란석 탄산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주를 이루고 있고, 서쪽은 역시 프리모 라임스톤이 베이스를 이루고 있어 토양 자체가 좀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꼼틀 리제벨레는 2006 빈티지부터 오브릴레를 생산하기 시작하였으며 오직 매그넘과 제로부엄만 생산하고 있는데, 매그넘의 경우에는 1년에 작게는 50병, 많게는 100병 내외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로부엄은 1년에 한 3병? 많을 때는 한 15병 만든다고 해요. 재미난 것은 이 와인은 꼼틀 리제벨레 공식 수입사를 통해 판매되지 않고, 루이 미셸 리제벨레가 주관하는 테이스팅이나 자선 행사, 옥션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루이 미셸이 본로만의 비스트로를 오픈했죠. 그 라 큐베리에르 드본에서 만나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는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에 만날 수 있어요. 가격을 좀 살펴본다면 2008 빈티지의 경우 홍콩에서 2021년에 열린 에코 옥션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약 한 12,000불 정도에 판매가 됐거든요. 지금 환율이 1,350원 정도 하니까 한 1,650원 정도 돼요. 엄청 비싼 가격이죠. 사실 프리미엄 그 치고는. 그리고 이제 2010 빈티지의 경우 작년 6월 미국에서 열린 에코 옥션에서 1,500달러 정도에 판매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세금을 제외하면 한 1,400만 원 정도, 거기에 뉴욕 세금이 한 8% 정도 되니까 다 하면 한 1,550만 원 정도 되겠죠. 굉장히 있어요. 또 이 와인이 꼼틀 리제벨레 와인 중에서 유일하게 매년 100% 홀클러스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뭐 잔에서 피어오르는 향기가 진짜 예술이에요. 물론 이제 팔레트에서도 루이 미셸 특유의 이제 감미로운 탄닌이나 잔잔한 여운이 아주 매력적이지만은, 오브릴레는 사실 루루아보다 루이 미셸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2008 빈티지를 필두로 9, 10, 11, 12, 15, 16 빈티지까지 총 7개 빈티지를 테스팅했고요. 그 중에서도 2009, 10, 12, 15, 16 빈티지 다 좋았어요, 사실. 2011 빼고는 하게. 그리고 이제 앞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이 와인은 99%가 옥션에서만 구입이 가능해요. 아주 간혹 와인샵에서도 판매되기도 하는데, 구입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와인 중 하나죠. 전체 생산량이 작을 때는 50병, 뭐 많아야 100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국내에 드셔본 분들이 거의 없었는데, 그 라크루드 본이 오픈을 하고 여기서 와인을 판매한다고 제가 많이 홍보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드셔본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와인은 판매 가격 자체가 좀 무의미해요. 사실 리제벨레라면 어디가 제일 좋다고 했어요? 그렇죠. 프리미엄 오레뇨 최고잖아요. 근데 오레뇨도 요새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일반 오레뇨가 지금 3,500불 정도 하니까 매그넘이 한 8,000불? 비싸다고 해도 9,00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최소가가 10,000불이 넘으니까 사실 쉽지 않은 거지. 네. 오브릴레 2012 빈티지가 지금 에코 옥션에서 판매해요. 제로보암 17,995달러에 판매하고 있는데, 세금 8%를 포함하면 얼마인 줄 알아요? 2,650만 원. 얼마 전에 지금 요 보시는 2009 빈티지가 개인 거래로 풀렸는데 13,000불 정도에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귀하기는 굉장히 귀한데 그만큼 맛도 있어요. 근데 사실 소유욕이 없으면 리제벨을 바에 가서 드시는 게 제일 저렴해요. 근데 가셔도 한 4,000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00유로면 한국 돈으로 거의 600만 원이니까 사실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시장가의 반 정도니까 프랑스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방문하셔서 저희 한국 분들 잘 아는 엠빵
엠빵. 해서 엠빵.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와인은 최소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면 빈티지에 따라서는 40년 뭐 이상 셀러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에서는 그냥 독보적인 와인이에요. 나에게도 아직 남아있다.